안녕하세요. 2022년 6월 16일 디몽모닝입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는 미국 중앙은행이 자이언트 스텝 드디어 밟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가져온 이유요? 안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죠? 금융시장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던 미국 자이언트 스텝 결정 여부, 그리고 그 이후의 코멘트니까 가져온 거예요. 미국 현지 시간 6월 15일, 한국 시간으로는 6월 16일 새벽 3시 미국 중앙은행의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되었습니다.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 된 것이죠. 이 자이언트 스텝은 1994년 11월 이후, 즉 28년 만에 처음 있는 자이언트 스텝이고요. 이제 미국의 금리는 0.75%에서 1%였던 것이 1.5%에서 1.75% 구간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높아진 거냐고요? 감각적으로 잘 안 와닿을 수 있잖아요. 참고로 한국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재 1.75%입니다. 즉 미국과 한국이 주는 이자율이 거의 같아졌다는 감각으로 보면 되겠죠. 미국 금리가 엄청나게 높아진 게 체감이 되시나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은 앞으로 7월에 있을 예정인데 고민이 많아질 겁니다. 우리도 최소 빅스텝을 할지 말지 말이에요. 이번 미국의 금리 인상은 상당한 시간 여유를 두고 미리 언질이 되기보다는 지난 금요일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의 실망 이후 이번 주 월요일에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크게 회자되면서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추가로 대부분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이슈를 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다 보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월요일에 이미 마이너스 4% 이상을 찍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물가 잡으려면 플러스 1%포인트대의 금리 인상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자이언트 스텝을 넘어서는 공포감까지 형성되었었는데요. 이게 재미있는 포인트였던 게, 그래서인지 0.75%포인트 금리 인상 발표가 되었지만 역시 비둘기는 없고 크게 돈을 옥죄는 매가 날아오는구나 하면서 실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거 예상했던 대로네, 자이언트 스텝 예상했던 대로네 하면서 증시는 하락하기보다 상승하는 힘이 강해지며 자이언트 스텝 발표 이후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자이언트 스텝이 그렇게 보편적인 결정은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정말 특별히 물가 상황이 나쁘지 않으면 자주 있을 일은 아니다 라는 뉘앙스로 해석이 된 것이겠죠. 다행이죠.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첫째로 2022년 금리 전망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말이죠. 미국 중앙은행의 회의에서 2022년 연말까지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까 예상해본, 전망해본 거라고 생각하면 편한데요.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금리가 얼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각자가 생각하는 숫자를 찍어서 점으로 찍어서 제출해서 그것을 모아보는 것입니다. 흔히들 점도표라고 말하죠. 결과적으로 본래 지난 3월 회의 때만 해도 2022년 기준 금리는 1.9%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이번 6월 회의에서는 3.4%가 될 것 같다고 의견이 많이 모아졌습니다. 즉 앞으로 상당한 수준의 금리 인상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은 염두를 해둬야 된다는 거죠. 둘째로, 만약 이러한 물가 상황이 지속된다면 파월 의장은 7월에 자이언트 스텝이 추가로 있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점입니다. 이후 0.5%포인트의 인상과 0.75%포인트의 인상 모두 가능성이 열린 셈이에요. 자이언트 스텝과 빅 스텝의 가능성 모두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그 사이에 발표될 6월 물가 지표가 상당히 중요해질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로, 항상 잊어버리는 것인데 금리 인상은 미국만의 일이 아니게 됩니다. 다른 국가도 함께 물가를 잡기 위해, 그리고 미국과 발을 맞추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이 예상되면서부터 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도 했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빅스텝, 즉 0.5%포인트 금리 상승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기 시작했죠. 또한 더불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선진국의 금리 인상은 신흥국으로부터 머니무브, 즉 돈의 이탈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경제 위기 때 항상 등장하는 신흥국의 심각한 경제 위기와 파산 위험으로 세계 경제 위기로 번져나가는 현상에 자칫 기름이 부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미국 한번 싹 증시까지 조용히 끝난 것은 다행이지만 앞으로 주변 국가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지는 않는지 항상 엄청 초집중해서 본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혹시 등장하는 뉴스 중에서 무슨 이슈가 없는지 놓치지 않도록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적 긴축, 즉 시장에서 돈을 직접적으로 흡수하는 QT 속도는 더 늘리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월 475억 불로 한국 돈으로 보면 약 61조 수준으로 매달 시장에 돈을 흡수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추가적인 긴장은 필요가 없겠죠. 결과적으로 증시는 자이언트 스텝은 월요일부터 이미 예상을 한 것이고 이후에 1%포인트의 금리 인상이라거나 자이언트 스텝 확정 같은 강력한 발언은 없었으니 안심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중심인 S&P 500은 플러스 1.46%,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은 2.5%, 우량주 중심인 다우존스는 1% 오르고 끝날 수 있었어요.
정리하자면 6월 자이언트 스텝이 28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졌고 7월은 빅스텝과 자이언트 스텝 모두 가능성은 있으며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이 배제된 것이 아니라 유력할 수 있으므로 세계 상황과 물가지표를 계속해서 바라볼 필요는 있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예상을 벗어나지는 않아서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다만 우리 삶에서 이자율이 계속해서 오르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이 점 잊지 말아야겠죠. 자, 이렇게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 정보기술 이야기로 커피 한 잔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티묵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많은 시청자분들과 여기 계신 후원자분들을 통해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박윤아님, 후루뚜루뚜님 후원 감사드립니다.